적게 먹는 소식은 장수의 기본 요소라고 하지요. 적게 먹을 때 몸의 유전물질 손상을 억제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소식을 해서 노화된 세포를 수리하는 효소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적게 먹는 게 건강의 비결이 되는 것처럼 적게 가지고 적게 누리고 조금은 부족하다 싶게 살아가는 게 삶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욕심도 덜어내고 근심도 덜어내고 급해지려는 마음도 조금 덜어내면서 새 아침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12월의 둘째 주 월요일. 이제 정말 올해도 며칠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이맘때쯤이면 앞서 이렇게 좀 들려드렸던 캐롤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거리에서도 연말 분위기도 나야 할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마치 추운 겨울 움츠려드는 것처럼 침울해지고 어두워지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시국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로 웃을 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말이 있듯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북지역조합원 한마당에 다녀왔어요. 우리 지역조합원 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 우리 국민TV에 당당한 조합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또 직접 확인하니까 꽤 든든하던데요. 춥고 힘겨운 때기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끌어준다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듯이 우리가 바라는 공정방송, 공정언론의 탄탄한 국민TV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월요일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와 함께 편안한 아침 되셨으면 하네요.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러시아 연방 소속 체첸 공화국의 역사는 외세와의 전쟁으로 점철이 돼 있죠. 훈족, 오스만 투르크, 몽골에 이어 러시아까지 시대별로 주변 강대국들은 이 지역을 끊임없이 건드렸습니다. 1994년 역사 속 오늘, 러시아군이 체첸에 침공합니다. 만나보시죠. 체첸을 지배하는 러시아와의 악연은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체첸은 남하 정책을 펼친 제정 러시아의 점령을 당하죠. 체첸의 대러시아 항쟁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체첸은 잠시 자주권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옛 소련 시절인 1940년대 초반에는 인구의 대부분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추방당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독립 기회를 엿보던 체첸은 소련이 붕괴되던 1991년 혼란기를 틈타서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고 볼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1994년 러시아 지원을 받은 반정부군이 체첸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형식상으로는 내전이었지만 실제로는 독립을 원하는 체첸과 러시아의 충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처음엔 전투 중단을 촉구하는 정도의 경고에 그쳤는데요. 그러다가 태도가 돌변합니다. 12월 9일 역사 속 오늘 크렘린 대변인은 옐친 대통령이 체첸공화국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불법 무장 세력에 대한 무력 사용을 명령했다고 발표를 하죠. 이틀 뒤인 11일 오전 5시 러시아 군대가 체첸 영토로 진격을 했습니다. 전투는 이듬해까지 이어졌지만 군사력의 차이로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1995년 1월 19일 러시아군은 체첸 대통령궁을 장악하죠. 하지만 게릴라식 공격과 자살 공격으로 맞서는 체첸군의 저항 탓으로 완전한 진압을 하지 못한 러시아는 1996년 8월 체첸 지도부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물론 체첸의 분리 독립 문제는 논외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 8월에는 체첸 반군이 이웃 다케스탄 공화국 국경을 침범하면서 2차 체첸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러시아는 한층 더 강력한 대응으로 체첸을 초토화했습니다. 그 후 전사기질이 다분한 체첸인들의 저항은 테러 형태로 계속 이어지죠. 2002년의 모스크바 인민궁전 극장 인질 사건, 2004년에는 북오세티아 공화국 내 베슬란의 초등학교 점거 사건 등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1차 체첸 전쟁 당시에 옐친 대통령이 강하게 대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다른 공화국들이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체첸의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러시아가 체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더욱 커졌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바보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방문을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짱오빠님께서도 방송 시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봐요 하셨어요. 일어나 이 시간이 국민TV 라디오 시작과 함께 하지요. 새벽 5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짱오빠님, 우리 끌림에서 자주 뵐 수 있었는데 또 일어나 이 시간에 만나보니까 더 반갑네요. 인천 페더러님께서도 일어났습니다 하시면서 출근길에 영어학원 가야 돼요. 엄청난 피로가. 아이고, 정말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출근하기 전에 영어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졸립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출근하기 전에 영어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하고 나서 또 영어학원을 다녔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출근 전에 다니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업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말이죠. 퇴근해서 들었을 때는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영어 수업을 졸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침에 수업을 할 때도 졸긴 하겠지만은 제 경우는 이랬는데 우리 인천 페데러님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하고 계세요.
1964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NP는 103달러였습니다. 당시 필리핀이 129달러였으니까 얼마나 가난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1964년 7월 우리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는데요. 나라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있었던 미국과의 연대라는 그런 명분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먹고 사는 일이 급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 속 오늘 베트남 파병 장병이 귀환합니다. 만나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이듬해 광복절 축사에서 우리 상품을 국제시장으로 무한히 진출하게 하고 자본과 기술을 국제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는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밝혔죠. 실제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 한국 경제에 베트남 투수는 단비 역할을 톡톡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전한 국군 장병들이 9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 근무 수당은 모두 2억 3,556만여 달러였습니다. 이 중에 82.8%에 달하는 1억 9,511만여 달러가 우리나라로 송금이 됐죠. 한국 기업들은 군수물자 납품과 용역사업이라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참전 기간 중에 미국의 우리나라 경제 지원은 괄목할 만했습니다. 6개항의 경협과 미국을 비롯한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등 우방 각국으로부터 상업 차관이 들어왔고 대미 수출도 급증을 해서 1968년에는 한국의 대외 교역량이 52%에 이르렀죠. 1964년 군의관과 태권도 교관단 파견으로 시작된 파병은 1965년 청룡부대, 맹호부대, 1966년엔 백마부대가 감으로써 총 4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남한 인구의 622분의 1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31만 명이었는데 이 역시 우연의 일치인지 미 전체 인구의 622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파병 7년 만인 1971년 12월 9일 역사 속 오늘 국군 첫 철수부대가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으로 갔던 수많은 김상사들이 죽음의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첫날이었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그 시절 파병 장병들이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흘린 피와 바꾼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새삼 숙연해집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1964년에 본격적으로 월남전에 개입한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에 지원을 호소했죠. 이에 우리나라는 의무요원과 태권도 교관을 파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뒤이어서 1965년부터 전투부대를 파병했습니다. 1973년에 철군을 할 때까지 8년 5개월 동안 월남전에 참전한 인원이 3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을 했는데 베트남전 파병은 한국군 사상 처음으로 해외 군대를 내보낸 것이었죠. 미국의 권유로 시작된 베트남전 참전으로 전사 5천여 명, 부상 15,000여 명의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특히 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병과 근로자들이 남기고 온 여러 문제와 또 고엽제 피해 등은 아직도 후유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세요. 해바라기님께서 정승주 아나운서가 오상진 아나운서보다 더 잘생겼나? 이런.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오상진 아나운서가 훨씬 더 잘생겼죠. 밑에 허수님께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 보이겠지요. 제 눈엔 당연히 정한합니다만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누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원 서현맘님께서 TV 개국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국민TV 조합원 10만이 넘어서는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 중에 비조합원 2명부터 가입시킬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스튜디오 안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다면 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희 어머니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드렸다고 말이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입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합원이 10만이 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좀 애써 주시고요. 조합원 배가운동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공정방송, 공정언론이 더 튼튼해지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방송도 하고 움직일게요. 밑에 바보님께서 열정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맞아요. 정말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신청곡도 받아주시나요? 어떤 장르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연주곡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컬이 없는 음악을 좋아해서요 하시면서 2곡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유러피언 재즈 트리오의 댄싱 퀸 선택을 해봤습니다. 선곡 잘 하셨는데요, 홍유리님. 선곡 방향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 새벽 시간대 또 아침에 듣기 편안한 음악들 위주로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연도 남겨주셨네요. 어느새 생활의 일부자 내 자신의 일부가 된 국민TV. 국민TV의 성장은 남이 아닌 소중한 나의 것의 성장이라 보람과 기쁨은 말로 하기가 어렵네요. 맞아요. 국민TV 조합원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TV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국민TV의 당당한 사주이기 때문에 말이죠. 소중한 조합원들 고마운 분들입니다. 모두의 꿈이자 저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마음을 담아 바랍니다 하시면서 금요일날 올려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홍유리님 금요일도 잘 보내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셨죠? 월요일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청곡 오늘 띄워드렸는데 늦게나마 전해드렸지만은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월요일도 시원하게 또 행복하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월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레흐 바우엔사를 빼놓고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를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1970년대 서슬퍼런 폴란드 공산당 체제 아래서 공산당은 진정한 노동자의 당이 아니다라면서 자유노조를 창립했던 그였는데요. 1980년 8월 전설적인 조선소 파업을 일으켜서 직접 공산당 정권과 싸웠는데 여러 차례 옥에 갇히면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1989년 이후 진행된 폴란드의 민주화와 시장 경쟁 체제 도입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레흐바웬사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인데 함께 만나보죠. 레흐바웬사는 1943년 폴란드의 포포보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는 초등학교와 직업학교 교육만 받고 1967년 그단스크에 있는 레닌 조선소에 전기공으로 취직을 하죠. 1970년 식량 폭동 때 공산당 정권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그는 반정부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지만 몇 년을 못 가 해고당했습니다. 1980년 레닌 조선소에서 식료품값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바웬사는 담장을 넘어들어가 노동자들에 가세합니다. 파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경영진과의 협상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데요. 고무된 인근 지역 노동자들도 합세를 해서 공장 간 파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웬사는 이 위원회를 이끌며 파업권과 자유노조 결성권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당국은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파업위원회는 그해 10월 연대 자유노조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노동조직으로 탈바꿈하는데요. 하지만 협정은 말뿐이었습니다. 이듬해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죠. 연대는 불법화됐고 바웬사를 비롯한 노조 지도부는 체포됐습니다. 바웬사는 198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지만 입국이 불어될 것을 우려해서 부인 다누타를 시상식에 대신 보내야 했습니다. 소련의 몰락이 가속화하면서 폴란드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바웬사 측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죠. 노조가 다시 합법화된 가운데 치러진 1989년 선거에서 연대 세력이 압승을 거둡니다. 바웬사는 공산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거부하는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1990년에 치러진 첫 대선에서 바웬사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그해 12월 9일 역사 속 오늘, 바웬사는 역사적인 민주 폴란드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국민 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에 듣고 계세요. 바웬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후하지는 못했네요. 5년 임기를 마칠 무렵에는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정치적 무능에 대한 비판이 고조가 됐습니다. 재선에 실패하면서 1995년 옛 공산당 출신인 알렉산드르 크바스니예프스키에게 권좌를 내줬다고 하네요. 허수님께서 정하나의 아주 힘든 한 주가 지나니 제 기분도 좋네요. 수고하셨어요. 문하나 버전으로 토닥토닥 쓰담쓰담 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또 좋은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끌림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끌림에 나오는 게스트들과 또 알게 되는, 또 알아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었고, 그리고 많은 걸 알게 됐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호수님. 일어나이도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일어나이 시간에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국민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조합원 배가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또 자주자주 또 이렇게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백님께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며칠 전에 혹시나 한번 들어봤는데 그 후로 계속 들어요. 이 시간에 영어 단어를 배우는데 잔잔하고 조근조근해서 외롭지 않고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쵸. 공부를 하는데 라디오를 듣는 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시죠. 전백님은 아마 그런가 봅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상태여야 공부가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전백님께는 도움이 되고 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방송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또 일어나서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국민TV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이 방송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선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퓨어님께서 정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힘이 되네요. 짧게 보내주셨는데 토요일에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느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한 마음님께서 금요일날 이루마 피아노 곡이 정말 좋으셨나 봐요. 덕분에 좋은 아침 되고 있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라고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고 있어요. 길게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나운서는 자기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항상 좋은 음성 전해드릴 수 있게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함께했던 일어나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편안하게 또 오늘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뵙지요. 고맙습니다.